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한정윤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제가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좀 했었는데요. 우리 수능이 달라졌다. 수능 수학을 이제 뭐 킬러를 없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의견에 휩쓸리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객관적으로 문제를 좀 보여드리고 비교를 좀 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거에 맞는 공부법도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냥 대놓고 문제를 갖고 왔어요. 얘가 23 수능이고요. 요 24 수능이라고 써놓은 게 2023년 11월 16일에 시행한 수능입니다. 자, 일단 보기만 해도 달라요. 문제가 달라졌고 가나다라는 많은 조건이 있었고 뭐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자, 여기까지는 똑같다 치자고. 근데 그 다음에 없어요. 다른 조건이 별로 없어요. 자, 근데 여기는 GX가 들어있고 이 GX의 힌트가 연속밖에 없고 심지어 가식을 보자마자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포기하기에 되게 쉬운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24년 수능의 22번을 보면 이거를 저는 킬러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자, 제가 그냥 안 들고 아무런 분필도 들지 않고 얘를 해석해 볼게요. 가장 큰 차이는 문제 해석인데 이번 수능과 저번 수능, 지난 어려웠던 수능들과 비교했을 때 문제 해석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런 식이 보이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외워서 공부를 할 필요가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자,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면 우리 머릿속에 뭐가 뿅 떠올라야 돼?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얘를 일단 고정을 시켜. 그리고 이 안의 내용을 읽죠. 그럼 뭐 K-1과 K+1 두 칸 차이 나는 정수 K니까 두 칸 차이 나게 잡았을 때 뭐 이렇게 두 칸 잡았을 때 얘네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Y값의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냥 아무것도 풀지 않아도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해석이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넘겨서 여기서 평균 변화율, 여기서 순간 변화율 이러면서 근데 GX가 뭔지 몰라. 막 이래야 되거든.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왔으니 그러면 그려놓고 양음인지 양량인지 이것만 따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여기까지 해석이 바로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려놓은 3차 함수에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기울기가 음이니까 감소하는 구간에 얘가 있다는 거네. 이것도 고정이 돼요. 그 다음 얘는 4분의 1에서의 기울기가 음이니까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감소하는 구간이 많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린 그림의 힌트가 많고 4분의 1도 대략 설정을 할 수 있어지지 고정을 하고 얘를 설정한 다음 X축을 또 설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관련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 근처의 정수들을 살펴봐야겠구나. 읽으면서 그려지는 부분이 꽤 많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제 여러분 제가 해설 강의를 올려놨으니 뭐 지금 당장 안 보시더라도 나랑 이제 제로 한 큐를 보면서 다시 보겠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옛날이랑 좀 달라지게 옛날에는 이제 22번이나 소위 말하는 뭐 14번이든 킬러라고 불리는 문항들에 써야 되는 시간이 막 15분, 20분 이렇게 들어서 뭐 앞쪽에 한 10문제 푸는데 10분, 뭐 12분 막 이거밖에 안 들었고 뒤에 11, 12, 13번 푸는데 각각 한 뭐 7분씩 막 이런 식으로 들었고 뒤에서 막 20분, 15분, 20분 막 이런 식으로 들었었고 뭐 선택 과목에서 한 20분, 30분 이렇게 들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일정하게 나눠지면서 11번부터 써야 되는 시간이 조금씩 많아지고 아무리 우리가 22번이나 뒤쪽 번호, 킬러라고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뒤쪽 번호의 문제를 하더라도 막 20분씩 풀로 써가면서 과정이 길고 생각하는데 오래 걸리고 해석이 너무 어렵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능에서 등급이 제대로 나뉘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득이에요. 왜냐면 뭔가 막 많은 문제를 보고 어려운 문제를 잔뜩 풀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 특이점들을 외워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게 무슨 뜻이지?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Y값들의 곱이니까 얘는 Y값의 부호가 양이 돼야 되겠다, 음이 돼야 되겠다, 0이 돼야 되겠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해야 되는 이거는 물론 많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사고력을 확장하겠지만 절대 보지 않았던 부분 관련된 뭔가 본 것 같은데 처음 보는 문제가 시험에는 무조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걸 위해 우리가 사고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고
그래프를 뭔가 추론하는 연습을 하지 이제는 이 시계는 이걸 써야지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그리면 사실 빨리 되고 운이 물론 이제 운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정도 하고 설정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되겠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게 맞으면 끝나버리는데 혹시라도 아니면 다른 하나를 했을 때 그게 맞겠죠. 그러고 그냥 끝나.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단축돼요. 22번, 14번 이런 문제들이. 자, 이것뿐 아니라 자, 지금 제가 아무런 펜도 쓰지 않고 그냥 읽으면서 여기까지 해석을 했고 가닥을 잡아버렸잖아. 자, 14번도 볼게요. 길이는 참 비슷해 보이거든. 근데 일단 다른 게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라는 얘기가 나와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부터 해서 꽤 복잡해. 자, 이게 올해 수능인데 얘가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22번을 그냥 읽으면서 이런 상황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얘는 2를 기준으로 두 개로 쪼개져 있으나 100% 다 알고 있는 함수야. 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라는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는 완벽하게 그려낼 수 있는 함수예요. 그려내고 자, 얘는요. 힌트가 너무 많지. 2차 함수 a, b는 자연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얘는 2하고 b를 지나는데 위로 9만큼 쭉 올렸네. 그러면 이보다 작은 쪽은 얘를 그리고 얘는 고정이 됐고 얘는 어딘지 모르겠으나 옮겨지면서 어딘가로 설정을 해놔야겠구나 까지도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해석이 쉬워졌어. 옛날처럼 이거를 읽으면서도 유추를 하고 G도 있고 T도 있고 복잡하게 꼬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얘를 보고 이런 상황이겠네.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추론을 해볼까 하면서 그래프 추론하는 문제가 더 많아졌다는 거지. 문제 자체에서 복잡하진 않다는 얘기예요. 자, y는 t가 만나는 점, y는 t 찔러 넣어. 그랬을 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네. 위, 아래, 그 값. 그냥 이렇게 해석이 쭉쭉쭉 돼서 실수 k의 개수가 1이 되도록 하라. 알았어. 그럼 이 t를 k라고 하나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지. 제가 여기서 개념 말고 내가 이렇게 외워서 풀어야 돼. 이거 스킬 써야 돼. 라는 게 지금 단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낮게 나왔다는 건 시간 안배를 못했거나 그 앞쪽에 쓰는 시간들이 너무 길어졌거나 아니면 포기를 했거나 근데 포기할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뭔가 딱 보자마자 되게 복잡하고 해석이 너무 어렵다. 일단 넘겨는 아니라는 거지.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읽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법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완전 달라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23 수능에 나왔던 문제도 당연히 다 보여드립니다. 제로한 큐에는 얘네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공부는 할 거야. 근데 예전처럼 막 이게 어려운데 이 정도까지는 알아놔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거는 외워가야 돼 이렇게는 이제는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한번 보고 머릿속에 이건 이렇게 풀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기만 해도 그냥 충분하다. 굳이 저런 식으로 막 외워가면서 풀 필요는 없다. 그러니 우리에겐 어쩌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공부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이지만 어쨌건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도 그거에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시험을 잘 보게끔 문제를 내자는 취지가 있으니 뭔가 특별한 스킬이 없어도 분명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것 같고 제가 수능이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이번에 했는데 총평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도 문제가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저분하지 않고 아이들이 해석을 못해서 접근하지 못하게 내지 않았고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려보면서 도전을 했을 때 뭔가는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정도의 난이도면 사실은 기출 진짜 꼼꼼히 보면 제가 뭐 2등급이라고 말하지만 그 정도의 사고력을 키우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마지막 심지어 15번 문제가 지금 계속 AM 문제, 이 수열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조차도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불필요하게 계산이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얘도 그냥 집어넣으면서 쭉쭉쭉 방법만 알고 이 수열에 대한 개념만 있으면 홀수 짝수 구분만 할 수 있고 헷갈리지만 않으면 그렇게 길지 않게 끝나는 문제로 나왔어요. 얘는 이제 사실은 뭐 킬러가 있던 시절에도 킬러라고 말하진 않았으나 이런 것조차도 난이도를 일부러 높여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막 난이도 높여서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이러면서 괜히 시간을 끄는 그런 문제가 이제는 아니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땐 정말 기출에 기반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제로랑 한 큐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사고력을 확장할 수 있게 그래프 유추, 그래프 추론에 조금 더 뭐랄까 내가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납득을 해서 이 그래프들을 혼자 그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데 좀 더 집중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복잡한 해석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보고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을 거란 거죠. 그래서 복잡한 해석이 필요한 킬러 문항은 많이 배제가 됐고, 근데 이제 보통 사전 문항 뭐 11번부터 14번, 15번 요 정도, 사실은 번호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그냥 한 11번 때부터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4점 문제들이 되게 정교화가 됐다. 개념을 한두 개, 세 개 정도 갖고 와서 정말 그 개념만 그대로 여러 개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풀게 되거나, 기본 개념만 있으면 그래프를 추론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항 배치에 정말 큰 의미가 없죠. 물론 제가 방금 22번을 보여드렸는데 22번이 생각보다 빨리 풀려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쫄지 않았다면 22번을 먼저 풀었을 때 풀어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모든 번호를 한 번씩 다 봐야 된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수능에서 그렇게 실제로 나왔고, 우리가 한 번씩은 다 읽어봤을 때 쭉 읽어보면서 해석이 되는 문제라면 바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번호도 크게 이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으면 이제 컨셉이 달라진 거죠. 막 어렵고 복잡하게 해석이 필요하게끔 문제를 꼬아서 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 소재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우리 수원수2의 뭐 미적분 확통에 무슨 소재의 변화가 있겠어. 어차피 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 컨셉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추론력을 갖춘 친구들, 사고력을 갖춘 친구들이 풀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올 거고, 그 자리에서 빨리빨리 문제를 좀 풀어내는 그런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이 문제는 어떤 개념을 썼구나, 그럼 이런 그래프들을 그려봐야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와줘야 돼서 사고의 확장 그리고 추론 능력을 좀 필요로 하는, 특히 그래프 추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프 많이 그려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라.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설정하고 뭐 가정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확정하고 아닌 거 제끼고 제꼈을 때는 왜 아닌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가면서 시뮬레이션,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로에서는 기본 개념을 좀 탄탄하게 완성을 할 거고, 한 큐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실전 개념이라는 건 조금 더 이제 문제로 봤을 때 이 문제 안에 개념이 어떻게 쓰이고 이 개념이 조금 더 어렵게 쓰이면 이렇게 쓰인다 정도로 완성을 해서, 제가 올해는 문제를 보고 자 여기서 어떤 개념이 쓰였는지 우리 뽑아보자 라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해요. 왜냐면 아주 복잡한 문제들,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예전의 킬러라는 애들은 물론 보면 바로 딱딱딱 안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최대한 이 안에 쓰인 개념들을 문제만 보고도 뽑아놓을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줘야 앞으로 수능 수학을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모의고사를 접하면서 얘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게 몇 가지는 그래도 떠올라야 시작을 할 수 있으니 그 연습을 좀 같이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재는 다 입고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때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패키지로 들어가면 할인이 되니까 패키지를 거의 대부분 이제 구매를 하시는 데 확통 버전과 미적분 버전이 있으니까 좀 잘 보고 고르시고요. 제로 버전과 한 큐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로 듣고 한 큐 들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기출까지 한 방에 다 끝내버리고 완전 탄탄하게 처음부터 저랑 결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으니, 한 큐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제로에서 얘기했던 거니까 이렇게 바로 넘어간다. 저랑 이제 용어가 맞는 거죠. 맞아질 수 있고, 제로 한 큐를 동시에 사는 친구들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죠. 그냥 나는 진짜 기출 무조건 다 보겠다라는 각오로 하는 친구들,
근데 얘들아 이게 맞아요. 기출은 무조건 다 보셔야 되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제가 100번을 말해도 자꾸 들어오는 질문인데 선생님 제로한 큐 보면 기출 따로 추가로 안 풀어도 돼요? 안 풀어도 돼요. 이 안에 기출이 다 있고 워크북도 있죠. 워크북에 좋은 기출 문항들을 변형한 것들도 있으니 기출 문제집 모아놓은 거 따로 안 푸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로한 큐를 이제 한 방에 사는 제로한 큐 기출 개념 패키지가 또 있어요. 그럼 얘네를 한꺼번에 사면 여기에 제가 한 큐 풀모의고사 24 버전을 드려요. 25 버전 말고 25는 아직 제작도 안 했어요. 24 버전 이미 이제 선배들이 공부를 한 시험을 이번에 본 친구들이 본 건데 이거를 제가 드려요. 근데 이걸 받았다고 내 실력을 테스트해볼까 이러면서 지금 당장 푸시라는 게 아니고 제로 보시고 한 큐 보시고 나면 나 이제 기출을 좀 완벽하게 봤는데 물론 오답도 좀 하고 완벽하게 봤는데 이제 하반기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라는 친구들도 있어. 아니면 하반기 공부하다가 선생님들 아직 이제 우리가 한 9월 막 이렇게 돼야 이제 마지막 풀모의고사가 나오니까 그 전부터 한번 풀어볼까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은품.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다 제작 문항이고 돈을 많이 들여서 낸 문제들이에요. 이거를 잘 가지고 계시다가 적절한 시기에 쓰시라고 미리 같이 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뜯지 마시고 냅뒀다가 한 큐 끝나고 정도, 제로 끝나고 푸는 건 의미가 없어. 한 큐가 완벽하게 끝나고 오답이 한 두세 번 정도 돌아간 상황에서 내가 이 정도면 공부가 좀 됐다라는 상황에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보실 때 제가 패키지 종류가 많으니까 잘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능 수학이 달라지긴 했어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 것도 맞습니다. 문제가 어려워졌다는 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에게 조금 더 희망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막 불수능 기사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고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0년치 기출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10년치 기출을 봤을 때 이번 시험은 좋았다라고 제가 대놓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좀 그랬어 라고 제가 보통 이제 모의고사 때 말하거나 그냥 말하지 않거나 이러는데 이번 수능은 정말 괜찮았다.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문제였다라고 말을 할 정도니까 그냥 저를 믿으시고 다른 얘기들 굳이 들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막 이런저런 기사 찾아보면 내년에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막 이럴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몰라. 그거는 몰라. 다만 올해 수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맞게 제대로 공부를 좀 해보자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서 가볍게 그냥 비교를 해드렸고요. 요 문제들의 풀이법은 우리 앞으로 제로 한 큐 공부하면서 제가 구체적이고 꼼꼼하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들 짚어가면서 개념 계속 적용해 가면서 보여드릴 거니까요. 여기선 이렇게 간단하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